1년 새 25% 올랐다. 6대 광역시 중 1위를 찍고 있다. 외로나 여파에도 대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 유지 중이다. 외로나가 대전 부동산도 잡나, 실거래가 추락,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 다음에 세종,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최고. 작년은 대전이었고 올해는 세종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와중에도 두 달 새 2억이 쑥 올랐다. 그런데 또 4월 되니까 매수 심리 위축되면서 아파트값 잠시 쉬어간다. 이런 기사 참 마음에 안 들죠. 매수 심리 위축됐으면은 뭐 하락하나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잠시 쉬어간다. 즉 곧 올해일 것이란 마음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4월 초까지만 해도 계속되는 집값 상승이다. 그래서 지방광역시들 보면은 지금 광주, 대구 이런 쪽은 기조가 바뀌었고, 울산은 기이하게 오르고 있고, 대전, 세종, 인천은 최근에 오른 거고요. 대전, 세종은 작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죠. 수원, 안양을 규제하는데 인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대전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냐. 얘까진 풍선효과 인정인데 얘는 아니죠. 풍선효과가 뭐예요?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한 지역을 누르니까 인근으로 퍼져나가는 게 풍선효과죠. 근데 대전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를 눌렀는데 풍선효과가 대전까지 퍼지냐. 다 풍선효과 이야기에 붙이는데 작년 초중반에 대대광 영상을 만들 때부터 대전은 오르고 있었다. 근데 무슨 풍선효과가 지금 대전으로 퍼지냐 이 얘기죠. 자, 매매 거래량 봅시다. 아니나 다를까 2월부터 특당형 및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잔뜩 땡겨놓고 차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외지인 거래량의 경우는 12월에 피크 찍고 줄었죠. 줄었는데 무슨 풍선효과가 대전이냐. 대전은 이미 오르고 있었다. 대전으로 호도하려고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죠. 상승률 어때요? 이때까지 오르다가 이때부터 슬슬 상승폭 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상승률 줄고 있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이죠. 자, 상승률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락 직전에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서 상승률 줄어들면서 점점 하락 방향으로 가잖아요. 자, 매수 우위 지수 3월까지만 해도 116.1이었는데 지금 76.6으로 떨어졌다. 하락 추세에다가 플러스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 얘기죠.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을 경우 매수자가 많고 100보다 작을 경우는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죠. 매매 거래 지수 역시 54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3분의 1톤 망난 18 정도다. 매매 전망 지수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전세는 어떨까요? 이때 한번 좀 치고 오르지만 이외에 크게 뭐 변동 없이 소폭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집값은 점점 더 빨리 오르고 전세값이 조금 더 천천히 오른다. 이럴 경우는 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전세가율은 점점 더 낮아지죠. 그래서 집값이 꼭지점을 찍을 때가 전세가율이 최저가 되더라. 그러면서 대전 집값 상승폭이 전세값 상승폭 앞질러서 하면서 67.3 기록했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는 쭉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 자, 집값의 비밀 왜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외지인 거래량 많이 늘어났죠. 언제부터? 풍선효과 아니고 2, 3년 전부터 계속 들어온 거죠. 특히 2018년 9.13 이후에 많이 들어왔고 이 이전에도 미리 들어왔다가 9.13 이후에 팔고 빠진 애들 많겠죠. 미리 들어온 사람들 많잖아요. 예전에 빠슝이 공개 강의에서 대전 둔산동이랑 광주 봉선동 이런 데 찍어줬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9.13 이후에 이때 팍 뛰었죠. 그때 팔고 빠진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외지인이 다시 들어오면서 물건 싹쓸이 했다. 3억에 사서 3억에 전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을 높이면 실수요자들이 탁 받는 구조. 쓰레기죠, 쓰레기. 그러니까 3억짜리를 지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3억에 살 수 있었던 건데 지들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버스까지 타서 단지 점거해놓고서 가격 막 띄운 다음에 비싸게 팔아먹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서든 통한다고. 어디에서든 통할까요? 그래서 제가 스타 강사들 찝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빠숑 같은 유명세 있는 스타 강사가 저기 오른다 찍으면은 거기가 오를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거예요. 찍어주면은 투기꾼들이 전세버스 타고서 거기서 아예 그 부동산이랑 연결을 하잖아요. 뭐 자기는 뭐 강의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투기 유도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맨날 변명만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잡아가야 할 인간이죠. 그래서 그때 PD수첩에서도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연결해가지고 날짜 잡아서 전세버스 타고 가면은 이 말 누가 해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 높이면 실수요자들이
탁 받는 구조. 어디서든 통한다. 이 말 누가 해요? 바람잡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뭐 몇 억 벌었고 저기서 몇 억 벌었고 하니까 남 믿고 따라와. 그러면은 처음 그 강의 듣는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다 따라서 사면서 시세가 올라가죠. 저쯤 되면은 찝어주면 오른 거죠. 그 상황에서 둔산동이 그때 뭔가 막 들어오면서 오를 상황이었어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찝어주면은 둔산동 오르네 하면서 그 근처로 퍼져나가고 대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도안 신도시까지도 갑자기 투기꾼들이 집을 사가지고 실수요들이 살 매물이 부족해지니까 아예 그 노후 아파트 많은 대전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도안 신도시 가격이 팍 뛰어버리고 그러면서 분양사 대박 치는 거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스타 강사가 찍어줘서 건설사가 마지막에 처먹고 빠지는 그런 구조가 나온 거죠. 자, 투기꾼들 빠졌나? 이제 상승세 급제동. 그러면서 호가가 5천에서 1억 원씩 빠진 금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래서 둔산동, 도안동 단지 1억씩 빠졌다. 도안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저기 거품이 심했죠. 건설사들이 가격 띄우고 그 이후에 분양하는 거. 가장 눈에 잘 띄는 도시가 도안 신도시였다. 그랬죠. 인근에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던 단지를 한 건, 두 건씩 해가지고 거래되면서 한두 달 만에 저기 5천, 1억씩 막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도안 신도시잖아요. 딱 그것도 인근에 분양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아 도안 신도시 오르는구나 하고 비싸게 샀다가 다른 데보다 먼저 빠지기 시작한 거죠. 뭐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차금 조달 계획서 확대 시 어디까지?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에도 적용한다. 사실은 대전은 작년보다는 한 9.13 이후쯤 그때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했으면은 좀 더 이런 상승세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저기 투기꾼들 유입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특히 서구 둔산동, 유성구 이런데 주요 인기단지들은 제출이 의무화됐다. 그러니까 거래가 줄어든 거죠. 또 먼지거리 했어요. 이게 오른다고 하니까 도안 아이파크시티. 제가 이거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일단은 저기에 들어갈 가격이 아니다. 너무 비싸다.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런데 성황리에 분양이 마무리되고 심지어는 분양권 불법 거래까지 되더라. 왜? 비싸다고 하지만 와가지고 위치상으로도 가장 서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입지상으로도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오르겠거니 하고 분양권 불법으로 거래한 거죠. 그러니까 평당 1,500 주고 사는 거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피가 붙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불법 전매 8건, 편법 증여 11건, 중개보수, 과다수수 9건 등 총 28건의 불법 거래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다운계약, 탈세하려고 이런 것까지 집값이 오르고 투기꾼들이 들어간 지역에는 불법이 횡행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 지역이 아니지만 투기 수요들이 들어가서 가격 띄우는 게 눈에 확 띄는 경우 외지인 거래나 법인 거래가 급격히 늘었다든가 아니면 그냥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하고 가격이 뛴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규제 지역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 꼼꼼히 확인해야 되죠. 특성형들이. 자, 둔산 크로마 가격이 10억 3,500까지 뛰었다가 9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9층 해서 9억 8천까지 떨어졌다. 이게 9억 5천짜리 거래는 아예 없애버렸죠. 평균에서 빼버렸죠. 그리고 1층이지만 9억도 나와있고 탑층인데 9억 8천도 있더라. 목련은 어떨까요? 8억 6,500에서 오르다가 끊겼네요. 3월에 이후에 거래가 신고되지 않고 있더라. 그리고 나와있는 매물은 8억짜리, 8억 5천짜리 이런 것도 나와있다. 그러니까 호가가 시거래가보다 떨어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한참 떨어져야 되죠. 도안 신도시 가봅시다. 도안 아이파크 1월에 얘가 가장 비싸게 됐고 그 다음에 2월에 거래 좀 되다가 3월부터 거래 없죠. 도안 리슈비를 쭉 오르다가 어디까지요? 3월까지. 그리고 조금 떨어졌는데 뭐 200 떨어졌는데 이건 떨어졌다고 보기 그렇고 현재 매물이 5억짜리 매물도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울에 규제가 들어갔다. 뭐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만 해당이 되지만 지금같이 소비 감소하고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져 갈 때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가격 피로감이 너무 심하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건 지금 한 3억 중반에서 2년도 안 됐는데 2억 넘게 뛰었으니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자, 세종 가봅시다. 다 떨어지는데 세종만 집값 폭등. 단기간에 키 맞추기다. 뭐 키 맞추기 왜 키를 맞추죠? 그러면은 키 맞추기 할 거면은 지금 강남이랑
저기 땅끝마을 해남이랑 아파트 가격은 키를 맞춰야 되죠. 왜냐면은 강남은 서울도 강남이랑 키 맞추기 하고 분당, 과천 이런데 키 맞추기 하고 얘네가 이제 수용성 이런데 가가지고 키 맞추기 하고 그다음에 뭐 평택 뭐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키 맞추기 하고 평택 맞았으니까 이제 천안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키 맞추기 하고 충청도 키 맞추기 한 다음에 이제 세종까지 키 맞추기 하고 전라도 경상도 가가지고 해남 다 키 맞추기 해야 되죠. 뭐 키 맞추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차이가 난다는 건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 차이가 이 정도 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데 같이 뛰었잖아요 가격이. 근데 무슨 여기서 키 맞추기를 해요. 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매수 심리 잡아보려고. 떨어지고 있을 때는 성실하게 돈 모아서 집을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동산 불패라는 아직도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 투기꾼들이 성실하게 돈 안 벌고 실성해서 투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세종 또 오르겠거니. 투기 과열 지구인데도. 그래서 대전을 단기간에 따라 잡으면서 투기 맞추기 장벽. 단 세종에 공급이 없긴 했죠. 그러면 또 여기 공급 부족이니까 뭐 저기 가격 뛴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세종에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까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앞으로 5, 6지구도 계속 들어올 건데 잠깐 쉴 뿐이지 앞으로 공급이 계속 될 건데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래서 다 지금 키 맞추기 하고 있잖아요. 키를 왜 맞춰요? 그동안 안 오르다가 왜 갑자기 하느냐? 당연히 분양이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이죠. 묶여있던 민간주택 분양이 1년 3개월 만에 재개된다. 세종 아파트값 오르다가 왜 멈췄다? 멈추다가 갑자기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왜 멈췄다가 왜 다시 오를까요? 이제 다시 분양하니까 띄우기 들어간 거죠. 조금만 뜨면은 여기는 다 투기꾼들 들어갔으니까 대부분이 그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근무하라고 특별분양 시켜놨더니 특별분양을 받고 나서 그거를 갭 투기해놓고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서 1년 3개월 만에 분양되니까 원래 1년 3개월 만에 분양이 된다 하면은 그 전까지 오르다 분양될 때 멈춰야 되는데 분양된다고 하니까 가격이 뛴다? 건설사의 농간이죠. 자, 매매 거래량 어떻게 될까요? 매매 거래량은 줄었는데 12월부터 갑자기 외진 거래량이 팍 늘어났다. 곧 분양하니까 확 늘어나서 가격 띄워놓고 한 3달 정도 띄워놓고 그러면 알아서 와서 사죠. 자, 매매 가격 지수 그래서 어때요? 언제 뛰었어요? 갑자기 2월 되니까 팍팍 뛰죠? 미친듯이 뛰다가 여기 한 3월 초쯤부터 이제 다시 떨어지고 있죠. 이거 뭐예요? 그 건설사들이 가격 올리려고 하니까 아싸 좋다 하고 투기꾼들이 여기 붙어서 가격 쭉 올렸지만 이제 뭐 충분히 올랐으니까 다시 안정된 거죠. 분양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래도 저기는 투기꾼들이 많으니까 지들끼리 담합하겠죠. 그러면은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세종 인프라가 좋나요?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 1위, 그 다음에 상가 가격 2위. 상가 가격이 높다는 건 뭐예요? 임대료가 높다는 거죠. 임대료가 높다는 건 물가가 높다는 것을 뜻하죠. 제가 세종 상가 뭐 업자가 어디 뭐 분양한다고 그래서 봤더니 10평짜리 설렁탕 집인데 300만원, 월 300, 1억에 300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럼 설렁탕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데를 살기 좋다고 그럴까요? 매수 우위 지수도 이때 확 늘어났다 갑자기 떨어지고 있죠. 지금 전국 최고의 상승률 하면서 막 띄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 전에 가격 띄우니까 사람들 와 몰렸다가 그 가격 띄우는 세력들 사라지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핵심이죠. 매매 거래지수 역시 마찬가지다. 3.7이다. 3.7. 매매 전망지수 100까지 떨어졌죠. 조만간 더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 걸로 가겠죠. 전세도 가격 띄우면서 담합해서 전세 띄우죠. 딱 매매가 오를 때만큼 오를 때를 기준으로 전세가 확 뛰잖아요. 그리고 매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상승률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들 갭투기 하기 위해서 전세가격 담합해서 올린다. 실수요자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자, 어때요? 이게 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2월부터 거래 끊겼다. 오르긴 오른 것 같은데 저번에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막 분양 앞두고 나서 언제예요? 오르긴 오르다가 멈췄죠. 보람동도 중흥 S클래스 2월까지만 딱 오르고 멈췄다. 2월 이후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호가는 이직거래 하고 있다. 마지막에 9억 5천이고 최고가가 10억 5천 5백인데도 불구하고 난 더 비싸게 팔 거야. 이걸 집값 담합이라고 하죠. 이거보다 싼 게 없다는 거. 다들 저런 마음일까요? 팔고 빠져나오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도 어때요? 지금 뭐 마지막에 7억 3천쯤에 거래되는데 7억 4천 7억 5천 이보단 싸게 안 내놓겠다. 저런 현상 보이는 거 거래는 안 되는데 호가가 안 떨어지는 지역들 대표적으로 제가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동탄이나 남양주 쪽에 뭐 다산이나 뭐 세종 지금 말하는 세종
이런 데들이 왜 호가가 안 떨어져요? 실수요가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올라간 지역들은 가격 떨어지게 되면 영향을 같이 받는다. 실수요들도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이런 데는 왜 안 떨어져요? 여기는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실수요들은 뭐 안 되면은 뭐 부담돼서라도 파는데, 투기 수요들은 일단 갭투기로 들어갔으면 남의 돈으로 버티니까 그 전세가 빠지기 전까지는 좀 더 버텨본다. 호가 같이 담합하고. 얼마나 갈까요? 도담동, 한림프레버 올라갔다가 2월 이후 3월까지 피크 찍네요. 그리고 4월에 떨어진다. 역시 3월 피크 찍고 4월에 뚝 떨어진다. 피크 찍은 거 아니죠. 얘가 문제죠. 얘가. 이 거래는 이상 거래로 보이고, 제외하게 되면은 뭐 한 9억 정도에서 8억 5천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보이는 거죠. 결론 뭐예요? 대전이든 세종이든 이 대세인가요? 얘네가 분양 앞두고 가격 띄우기 심하다. 그리고 외지인 투기 수요들이 사들였다. 그리고 지금 매수 심리, 거래량 모두 줄어가고 있다. 그렇죠. 그 전까지 가격 피로감이 있죠. 대전이랑 세종 솔직히 그 정도 가치가 될 만큼 올라갈 지역인가요? 뭐 지금도 뭐 일부 호도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 보면은 대전 그 2호선 라인 사라 거기 뭐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전 지역이 거의 다 올랐죠. 웬만한 지역들이, 핵심 지역들이. 그러니까 이 거품이 언제 빠지냐? 올해 내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아니 사람들 여력이 떨어지고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대전 그 위험 경고는 계속 나왔어요. 만약 올해 내로 안 떨어지면은 규제 지역 들어가야죠. 그럼에도 오르면 실질적으로 더 오를 이유가 없다. 오히려 경제 악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 더 심하죠. 일자리 늘어나고 있나요? 결국 실수요가 살기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구, 광주가 1년 먼저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대전도 똑같은 길 갈 거다. 세종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죠. 지금 오르고 있다는데 9억 이상부터 대출 제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종이 오른다 해서 간 건데 거긴 투기 과열지구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세종은 무슨 정책만 나오면은 다 타격 입을 만한 지역이에요. 근데 공급 부족 호도로 오른 거고, 더 이상 오를 이유도 여력도 없다. 올해 내로 분명히 하락세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